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유사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제29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는 약 100페이지로 구성된 초핵심 요약집입니다. 이걸 반복하시면 금방 민법에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포인트 29번 동시행한변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2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조문 536조 보겠습니다. 1항 쌍무계약 당사자방은 다음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말이 너가 할 때까지 다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나도 못해 그 말이죠. 즉 왜 내가 먼저 하니? 가차적으로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서 그러나가 선의행 의무죠. 자,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죠. 즉 선의의 의무가 있으면 선의행해야 된답니다. 이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이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즉 선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죠. 이게 이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먼저 1번 성립요건입니다. 자, 66페이지입니다. 먼저 양괄호 1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진 채무가 있어야겠죠. 그럼 채권 양도가 있는데, 자, 갑부동산을 을가 3억에 매매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매도인은 3억 받을 채권이 있죠. 이거 행사든 이행이든 동시행 관계죠. 근데 갑이 3억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면 이제 양수인 병이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러겠죠. 갑이 소유권 아직 안 넘기면 나도 3억은 못 줘라고 동시행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 간에 있던 동시행 관계가 을과 병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다음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갑에게 X토지가 있고 을에게 Y토지가 있는데 두 토지를 교환계약 체결하면 을은 Y 넘길 의무가 있고 갑은 X 넘길 의무, 이거 서로 동시행하겠죠. 근데 갑이 을에게 X를 넘기지 않고 병에게 다시 팝니다. 그럼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라 갑은 을에게 X를 넘길 수 없어서 X 넘길 채무가 이행불능이 빠져서 이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자, 그럼 원래 파란색 Y 의무와 X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었죠. 그럼 이제는 Y 넘길 의무와 빨간색 밑에 손해배상 채무, 이게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교재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자, 1번, 2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동시행 관계 있는 시작되죠.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요. 이게 1번이 채권 양도,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동시행 관계 있는 시작되죠. 그럼 제일 끝에 있다 존속한다. 이게 이행불능입니다. 앞부분 보고
뒷부분 소멸한 다음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그러듯이 한 번 동식관계 있으면 끝까지 동식관계 존속합니다. 그래서 양괄호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직이 있을 것인데 이 부동산 사례를 잘 이해합니다. 가백의 X 부동산 있는데 을가 10억에 9월 1일 날 매매하고 9월 10일 날 을이 중도금 주기랍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합니다. 그럼 9월 10일은 을이 봤을 때 상대방 갑은 아직 아무런 변직이 없기 때문에 을은 중도금을 선행해야 됩니다. 근데 10월 10일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관계죠. 그럼 9월 10일 날 을은 선이행해야 되죠. 갑에게 동시행하자고 항변할 게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9월 10일 날 중도금 주려고 받는데 자, 9월 1일자에는 X등 기부가 깨끗했는데 9월 10일 약 10일 사이에 X부동산에 저당권이 엄청 돌았어요. 그럼 우리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도 중도금 못 줘라고 불안해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법조문 536조 2항입니다. 그 다음 원칙적으로 을은 중도금 선이행해야 되는데 우리 중도금 지급 의무를 지체합니다. 그러다가 10월 10일이 되면 이제 상대방 갑도 변제기 도래합니다. 그럼 10월 10일 날 을은 중도금 지급 의무와 약 한 달간 지연이자 즉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 잔금 지급 의무 이 세 가지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돈 내라 그러면 을도 동시행관계라 같이 행하자 미쳤냐고 동시행한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을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 갑도 변제기 도래했죠. 10월 10일 날. 그럼 이제 선이행 의무자 을도 동시행한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시면 67페이지에서 큰 2번 동시항묘권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 양괄호 1번 항묘권 행사효과요. 동그라미 1번 이 항변권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죠.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근데 2번 당사자가 이 동시항변을 원형 주장하면 법원은 서로 이행하세요라고 상환이행 또는 상환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양가로 2번 항변권 존재효과가 있는데 지금부터 마약 매매 사건을 잘 이해합니다. 갑이라는 조직폭력배 갑파에게 마약이 있는데 을파가 마약을 10억에 사기로 합니다. 오늘 밤 12시 이행기를 정해서 이행기 때 마약과 10억을 동시에 주고받기로 약속합니다. 근데 갑이 이행기 때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을에게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우리 미쳤냐라고 동시행한변하겠죠.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미쳤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줘야 안 줘요? 돈 안 주더라도 을은 갑에게 총맞지 않습니다. 갑도 마약 안 가져왔죠? 을이 돈 안 줘도 즉 지체 책임 지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갑은 오늘 밤 마약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을에게 너도 돈 내라 그래요. 근데 을은 이제 돈 주고 마약을 받아야겠죠. 이때 미쳤냐라고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돈 주미 못하면 갑에게 총맞습니다. 즉 지체 책임 지는 겁니다. 이 마약 사건을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럼 동시항변권 가지는 채무자는 즉 을이라면 가로가 나와요. 상대방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즉 갑이 마약 안 가져와요. 그 을도 이행기 이행하지 않더라도 즉 돈 안 주더라도 그리고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갑이 마약 제공 안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을도 아니도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 다시 사건에서 잘 보세요. 갑이 마약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 을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럼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일주일 후에 이제 갑은 마약 없이 오늘은 을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다시 미쳤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반 갑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 을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갔죠? 일주일 후에 마역 없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상대방 을도 다시 미쳤냐고 동시한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쪽 아래쪽 왔다 갔다 잘 하세요. 이제 요즘 3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제 동시행관계 인정 여부가 있습니다. 먼저 인정되는 게,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나가리가 돼요. 그럼 무효 취소 해제 나가리가 되면 원상회복할 때 동시에 가겠죠. 다음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가 해소, 이것도 나가리 돼요. 그럼 서로 지분 이전할 때 쌍방이 서로 동시행합니다. 다음 317조 전세계약 종료 시 이것도 나가리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 이들이 다 나가리고 다 동시행입니다. 그 다음 임대차 종료되면 이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가백의 X가 있는데 우리 사법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저당권과 똑같은 게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가 있어요.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 을은 돈 잘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주죠.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채무 변제와 채권자가 이 저당권 등 말소 의무, 이게 동시행인가 문제가 되는데, 채무 변제는 1초 만에 끝나서 선이행이에요. 핸드폰 버튼 띵 누르면 1초 만에 끝나죠. 그럼 채권자는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말소해야 되는데 이건 며칠 걸립니다. 며칠 기다려야 돼요. 이게 후이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그럼 동란 6번 영수증 교부와 저당채무 변제는 서로 동시행 맞아요. 네, 자 양가로 2번에서 다시 그림.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있어요. 1번 채무자의 저당채무 변제, 이게 1초 선이행 1초. 다음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2번 특정 채무의 담보 동그라미죠.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 이게 가등기 담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양도담보죠. 담보를 위한 겁니다. 경량 경우 첫 번째 가로 채무자의 피담보 채무 변제 1초라, 이게 선이에.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담보권자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양도담보죠. 말소 의무는 며칠 걸려서 이게 후이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윗그림 가지고 동시행인 것과 아닌 것 두 개 왔다 갔다 해서 잘 비교하세요.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가등기 담보법에서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고 부동산 인도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해요. 이건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피담보 채무 변제, 아까 이게 선이행, 가등기 담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 말소가 이거 후행으로 동시행 아니다 했어요. 이게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게 첫 번째가 양거를 1번에 동그라미 7번이에요. 이 동그라미 7번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고 부동산 인도하고, 그럼 채권자는 청산금 지급,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근데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1초 만에 끝나니까 선이행. 그럼 채권자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말소하죠. 이거 며칠 기다리니까 후행으로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동시행 관계 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아서 계약이 유효로 바뀌어야 돈 주는 거죠.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선행이고, 그럼 두 번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다음 가백의 주택이 있는데 을이 임대차에서 보증금 지급하고 임차인 을이 주택을 점유하다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인데 우리 주택을 반환하는데 임대인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크게 세 가지 행사를 했어요. 첫째, 보증금 반환 청구서에서 주택을 경매할 수 있고, 두 번째, 갑, 임대인 너가 보증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함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사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때 을이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을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했단 말은 임대인이 보증금 못 빼준 놈 그 말이거든요. 쪽팔리니까 갑이 보증금 반환합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예요. 근데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갑이 보증금 안 주니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했죠. 이번에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이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여긴 첫 번째 가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 의무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선행으로서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다음 마지막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3억 채권으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X가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아요. 경락인 병, 매수인 병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X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 을에게 그게 배당금이 갈 것이고 이제 법원 촉탁에 의해서 X부동산 등기가 경락인 을에게 이전됩니다. 근데 경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받은 거 다 되돌려야겠죠. 그럼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 채무자에게 말소해주고 저당권자는 받은 배당금 매수인에게 반환해야겠죠. 이것 두 개는 동시행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요. 소유권 등기 말소는 갑과 병이 문제고 배당금 반환은 을과 병 문제라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동시행관계 인정 여부도 꼼꼼히 잘 따져보세요. 자,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1번 동시행합류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계약 해제 나가리 해제 나가로 일어난 당사자 상호 간의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구분 소유주 공유관계가 해소 나가리 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도 동시행관계에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게 후 의무고 다음 보증금 반환 의무 이게 선행이라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아까 했죠. 동시행관계 있는 시작되면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답니다. 채권양도와 이행물론 마찬가지예요. 5번이 이제 불안의 항변권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 동시행관계 있는 걸 모두 고른 겁니까? 자, 기억.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동시행 맞습니다. 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 의무 동시행 맞습니다. 디귿은 아니죠.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오히려 선행이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이 후행으로서 동시행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시행항변권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